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프로리그 0910 시즌 4라운드 2주차 마지막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욱입니다. 자, 오늘 경기는 하이트 스파키즈 삼성전자칸과 하이트 스파키즈의 경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박스코너에 안에 들어있는 그 두 팀의 경기, 특히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그 삼성전자칸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하이트 스파키즈 경기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스권도 상단에 있으면 기분 좋은데 그렇죠. 하단에 있으면 이것도 짜증 나거든요. 특히 네. 삼성이 지키던 자리를 하이트 스파키즈가 어느덧 수르르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입니다. 이 4라운드 지나기 전에 이거 성적 복구해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에서 좀 긴박한 느낌이 드는, 특히나 그 박스권 그 팀들이 붙을 때는 이런 긴장감이 좀 흐릅니다. 그렇죠. 네. 뭐 사실상 중하위권 박권 라인이 6강 티켓의 마지노선이라고 본다면은 두 팀 다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오늘 승부도 상당히 필사적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 이 두 팀은 어떻게 싸움을 펼칠 것인지 먼저 양 팀의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하이트 스파키즈는 지금 20패의 끝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상 어제 그 이스트로 경기, 이스트로 팀이 20패에서 이제 승만 챙겼기 때문에 이제 8위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삼성전자칸 역시 6위권 싸움을 위해서는 그 위메이드 복서 그 전투를 펼치기 위해서는 오늘 그 승을 하나 더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15승, 17승 사이에 두고 이거 포스트 시즌 진출이냐 아니냐 애매한 상황에 계속 이런 식으로 유지되면 심리적으로 팀 자체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네. 어제 이스트로와 같은 강팀을 상대로 담비아 같은 3대0 승리. 이런 것들이 좀 더 이 포스트 시즌을 향한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팀도 아마 어제 그 승패를 보고 상당히 부러운 느낌을 가졌을 테고, 네. 오늘도 그러기 위한 전력 투구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승점적인 측면에서, 득실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숫자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도 분명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그 숫자도 좀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양 팀의 승패 전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팀 상대 전적 12대 11. 하지만 그 최근 경기에서 하이트 스파키즈가 7대 3으로 상당히 많이 승차를 벌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는 0809 시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6대2로 하이트가 최근 상대 전적에서는 좀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리고 전반적인 그 종족적인 측면에서는 양 팀의 강점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스파키즈는 테란, 삼성전자칸은 프로토스의 모습이고요. 하이트 스파키즈는 현재 3라운드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위너스 리그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4라운드 시작 현재까지 일단 3연패가 이어지고 있는 아쉬운 네, 이 상황입니다. 3연패의 부진을 오늘 끊는 날이 되면 좋겠지만 빨리 또 털어내야 될 상황이고, 이 미라클 언제 나올지 또 기대하는 팬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삼성전자칸은 3라운드 위너스 리그 마지막부터 힘을 내기 시작하더니 4라운드 시작 물론 주춤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연승을 이어오면서 최근에 삼성전자칸이 지금 중위권 이상으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발판을 다져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양 팀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하이트 스파키즈 삼성전자칸 하이트 스파키즈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11위에 위치해 있는 하이트 스파키즈입니다. 그렇죠. 뭐 최근에는 3연패 중으로 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그래도 많이 승리한 삼성전자를 만난 것이 다행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에이스 신상무 선수가 개인의 패배와 팀의 패배 같이 했다는 점에서 오늘 프로토스 상대방의 허영무 선수라든지 송병구 선수를 만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오늘은 꼭 에이스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이트 스파키즈도 지난 그 아쉬운 패배를 뒤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칸은 굉장히 현재 7위라는 숫자에서 본 것처럼 아래쪽에 굉장히 많이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황입니다. 네, 최하위권에서 큰 승리의 어떤 승률의 차이는 아니지만 승수로는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팀 분위기를 재생했다는데 저희도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바닥 짚고 쭉쭉 올라가는 어떤 삼성의 저력을 엿볼 수가 있는 게 바로 또 지난 1월 경기에서 상위권 팀인 MBC 게임 히어로를 완전 3대0으로 이거 완승을 거두는 그런 멋진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상승 분위기를 오늘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삼성전자칸 7위 이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 팀의 선봉장 하이트 스파키즈 박명수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박명수 선수가 이 첫 경기 전장인 매치 포인트에서 3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첫 경기에 나오는데, 네. 이 박명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하이트 팀의 저그 라인의 부진, 이 부분이 박명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첫 경기 때 승리를 거둠으로써 저그 라인을 살림과 동시에 팀의 선봉장 역할을 기세 싸움에서 좀 앞서 나가야 되겠죠. 박명수 선수가 선봉을 등장했다면 이번에는 삼성전자칸의 성공이 좀 궁금해지는데 1세트 매치 포인트 송병호 나왔습니다. 일단은 승자를 확실히 챙겨나가겠다는 삼성전자칸의 그런 느낌이 바로 보이네요. 오도에서. 그렇습니다. 이 삼성칸이 저그라인도 참여한 이정현, 특히 연보성을 잡은 이정현까지 저그라인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파키즈 입장에서는 저그 대 저그로 첫 경기를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박명수만 나오면 잡아버리는 0대6, 거기에 올스타전이 기타 전적 치면은 9대0 이렇게 되거든요. 성적 차이가.
박명 선수가 송병호 선수 앞에만 서면 작아졌단 말이에요. 오늘 일단 첫 경기에 경기 전에 엔트리 싸움으로는 삼성턴이 화끈하게 좀 잡은 듯이 보이는데 여기서 박명 선수 한번 이변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숫자를 맞으면 맞아할수록 뭔가 그 숫자를 딛고 올라가야 더 승리가 값지게 느껴질 듯 합니다. 자, 양 선수의 경기를 치를 맵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매치 포인트. 네, 매치 포인트에서 뭐 저그 대 프로토스 같은 경우는 24대 25 거의 뭐 딱 똑같죠. 5대 5라고 봐도 될 법한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저그가 바로 추가적으로 상가스를 가져가기 위해서 해처리가 좀 먼 곳에 펼쳐져야 된다죠. 프로토스가 한번 견제를 할 수 있다는 점. 그 프로토스의 견제를 저그가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프로토스는 어떻게 견제를 해주냐의 싸움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 특히나 천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 정도죠. 굉장히 박명 선수를 상대로 송병호 선수가 막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1세트 그 향방, 이 숫자대로 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창석준 수심과 양환석 박아름 부심을 수고해 주겠습니다. 자, 먼저 매치 포인트 상단 한시 지역 박명수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천적을 맞이하는 박명 선수. 그리고 전반적인 이 숫자만 봐서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포인트를 얻고 시작한다는 거나 다름없는 삼성전자 간의 송병호 선수가 지금 7시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김창선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좀 0대6, 공식적만 0대6이고 뭐 여러 가지 이벤트 전까지 포함한다면 일단 그래도 이긴 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대 전적도 상대 전적이고 네. 아무래도 박명 선수가 대프로토스전에서 이번 시즌에 1승 4패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볼 때도 뭐 이런 데이터나 저런 데이터나 모든 부분들을 다 봐도 엔트리 싸움에서는 확실히 삼성전자가 좀 앞서 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어떤 그 블랙데이 이후로 바로 또 카메라에 레이더는 정상 작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뭐 기뻐해야 하는 뭐 그런 장면이겠죠. 네. 네, 전적상으로는 뭐 박명 선수가 상당히 불리하고 송병호 선수가 많이 앞서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박명 선수가 송병호 선수를 만약에 잡아내게 된다면은 화이트팀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에이스 카드인 신상문 카드를 쓰기가 상당히 용이해지거든요. 네, 아무래도 신상문 선수가 그 삼성전자 칸의 송병구, 허용무 6명 중에 2명의 프로토스에게만 좀 상대 전적이 밀릴 뿐 나머지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또 좋은 전적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는 화이트 팀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뭐 연습 시에는 뭐 온라인상에서 양 선수들이 연습을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오늘 안 해봤습니다만 이 공식전에서 저렇게 너무나도 완패를 당하게 되면 말씀하신 천적관계 형성이 되게 되면 분명히 심리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 분명히 들게 마련이고요. 한 번도 못 이겼다면 어느 정도 벽이 있다라고 플레이 상황에서 느끼게 되거든요. 똑같은 질러 컨트롤인데 송병호 선수가 살려가면 잘한다라는 느낌을 더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플레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또 패가 쌓이고요. 요걸 이 멘탈을 박명 선수가 빨리 극복을 해야 돼요. 자, 일단은 그 정신적인 압박을 더 가하기 위해서 송병호 선수 미네를 잡고 아마 해설 펼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이런 네. 것도 드론 하나 빼서 보냈는데 자, 두 번째 교대한 드론이 프로브 보내고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파일럿 현재까지 뭐 이게 돈 낭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연패를 송병호 선수에게 맛본 박명 선수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죠. 멘탈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일단은 바로 아래쪽 가까이 있는 앞마당 해설 펼치는 것을 끝까지 방해를 했고 결국 박명 선수는 아래쪽 5시까지 내려와서 해설 펼칩니다. 네, 일단은 뭐 송병호 선수가 뭐 포지 이후에 바로 넥서스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원캐논 이후에 넥서스를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글링으로 좀 지나가는 그런 상황을 좀 연출을 시켜야 되겠고요. 자,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까지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네. 송병호 선수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선스포닝 풀이기 때문에 캐논 하나는 안전하게 만들어 둔 거고요. 오는 타이밍 봐서 프로브만 한두 마리 길만 막아주면 되고 게이트로 역시 또 한쪽 길 막아줬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박명 선수도 오버로드로 프로브 숫자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저글링은 그냥 저 프로브를 계속 저 자리에 묶어놓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고요. 자, 전진 배치된 공격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합니다. 세 번째 해처리 앞마당에 펼쳐놓았습니다. 박명수. 이제는 저글링이 좀 돌아가서 본진에서 계속 정찰하고 있는 프로브를 좀 잡아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쨌든 뭐 잡히나요? 발업이 되기 전에는 프로브가 잡히지 말아야죠.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요. 지금 그런 그림들이 거의 뭐 그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끝까지 상대편의 살펴보면서 이제 코어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웬만해서는 뭐 이 프로브가 잡힐 일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 오늘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정찰뿐만 아니라 앞마당까지 늦춰놨고 지금 레어 타이밍까지 보고 있거든요. 송병훈은요. 네. 지금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일단 올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논을 추가로 늘릴 필요가 없고요. 프로브 뽑고 태클 쭉쭉 올려도 되고 계속 살아남아서 이제 어떤 저그의 태클을 방해하는 거죠. 레어 중간에 히드라 리스크단을 만들어서 러커를 최적화시키는 타이밍을 원래 준비했다라고 하더라도 프로브가 왔다 갔다 하면 왠지 그냥 레어 왔을 때까지 딴 것을 못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작지만 혹은 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버티면서 송병구 선수는 다음 단계까지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저글링 스피드업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브의 정찰이 가장 큰 힘이 되겠고요. 네. 저글링 스피드업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저글링 스피드업을 저그 본진에서 확인을 하고 나서 캐논을 늘리더라도 늦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명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유하게 그런데 저글링 스피드업을 확인하지 못하고 잡혔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박명 선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앞마당도 이제 깨스해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박명 선수 오버로드를 밀어 넣으면서 정보를 얻기 위한 움직임. 그렇죠. 자기의 소환과 아둔까지 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박명수. 캐논을 하나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또 라바를 남겨서 한 번에 또 저글링이 한 두 부대 되는 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버로드 커세어 나오기 전에 질럿 좀 숫자가 제법 모이기 전에 캐논을 하나로 버티려면 프로브가 살아서 계속 보긴 봐야 돼요. 그래야 좀 안심이 되지. 갑자기 또 여기서 저글링 발업도 됐는데 저글링이 추가되는지 알게 뭡니까? 그럼 프로브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조금 빨리 잡혔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 질럿으로 입구를 꼼꼼하게 잡고 있고요. 그 길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프로브로 상대방의 히드라리스크 대는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일찍 올리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캐논은 지금 빠르게 뭐 두세 개까지는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커세어 정찰을 갈 때도 상대방의 동선 공격 오는 동선을 우회를 해서 가게 되면은 맞춰서 캐논 숫자를 지을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커세어가 등장했고, 자, 박명 선수는 오버로드 잡힐 때 잡히더라도 더 밀어 넣으면서 최대의 정보를 얻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게이트웨이 소환까지 보았습니다. 좋아요. 오버로드 네. 한 개 던지면서 저렇게 두 번째 게이트가 빠르게 올라간다는 모습을 본다면은 스피드업 질럿이 한번 오겠구나. 뭐 질럿이 올인 공격으로 오진 않더라도 그래도 찔러보러 네. 오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에버로선 체모 히드라리스크 된 그리고 해처리까지 더 들립니다. 스파이어는 완성. 자, 박명 선수 역시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을 가지고 옵니다. 네. 이걸 살펴보는 송병구고요. 미네랄 필드 3개 돌아가고 거기에 해처리 숫자와 또 드론 충분히 늘려놓은 초반을 보냈고요. 지금부터의 운영이 정말 중요하죠. 유닛 나와서 견제하고 또 최대한 견제 안 당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발업질럿 한번 툭 찔러주는 진영화 선수가 잘해주는 가면 먹히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플레이에 흔들리게 되면 너무나 또 쉽게 경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네. 심시티가 좋네요. 근데 박명호 선수 준비 오늘 철저히 하고 나온 느낌이 들어요. 네. 뭐 성큰 콜로니 두 개를 건설해서 심시티로 막아도 괜찮고 성 콜로니 하나라면은 저글링 숫자가 좀 필요하겠고요. 자, 질럿이 슬슬 나오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박명수. 네, 저렇게 안전하게 썬크를 늘렸다는 자, 게 확인이 스피어 됐고요. 되면요. 네. 질럿으로 무리하지 않고 멀티를 안정적으로 손병호 선수 추가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프로토스가 3게이트웨이에서 질럿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2게이트웨이에서 질럿이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상대방의 적의 체제를 확인한다는 그런 네. 의미가 상당히 강하고요. 압박을 주는 거예요. 딱 갔을 때 심시티 좋고 썬큼도 하나 만들고 두 개 만들었네? 그럼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심시티 잘 해놨는데 굳이 다가시로 가봐도 썬큼 두 개. 그러면 이제 발업도 됐겠다. 크게 저 질럿을 잃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오영주 선수처럼 질럿 다 잃고도 이기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때 질럿을 잃으면 정말 암울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송병호 선수는 노련하게 한번 훑어만 주고 질럿 싹 빼고 그 사이에 뭘 가져가냐. 자원 하나 더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 여유 있는 그런 운영을 펼칩니다. 네. 자, 저걸 하나 빠져나왔던 것. 자, 프로브를 끝내 괴롭혀주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멀티가 뭐 네. 리버라든지 하이템플러가 나오고 나서 그러고 가져가는 멀티가 아니라 상당히 빠르거든요 지금. 박명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저글링으로 저 넥서스를 확인하고 나서는 야 이거 상대방의 프로토스가 멀티가 상당히 빠르구나. 네. 나도 액션을 뭔가 취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냅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고요. 근데 지금 히드라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이템플러가 나와서 또 체제를 읽었어요. 질럿도 달려주고 커세어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바로 하이템플러 뽑아놓고 마나 미리 땡기고 있는 거예요. 모아놓고
사이언스톰 리셋 딱 시켜놓으면은 막상 히드라가 지금 발업도 됐는데 딱히 공격 타이밍을 못 잡고 어쩔 수 없이 애매하게 또 하이브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 멀티는 못하고 할 수가 없죠. 다크가 올지 발업질러서 얼마큼 모여서 올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하이템플러까지 나와 있고요. 예, 박명 선수가 퀸즈네스트를 건설하면서 예, 하이브를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상대방의 빠른 멀티에 이어서 공격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테크트리를 올린 이후에 한 박자 쉬고 공격을 생각하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효철이가 더 펼치고요. 만약이라도 히드라에 대한 어떤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퀸즈 네스트 완성됐나요? 5시 쪽에 완성됐고 하이브를 바로 눌렀는지 바로 하이브를 가서 좀 더 이제 하이브 체제 병력들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박명수 자, 그리고 선수. 송병호 선수 게이트웨이를 네. 더 소환해내면서 이제 단단한 지상병, 네. 양적인 측면 지금 보여줄 정도의 준비를 합니다. 해처리 숫자에 템플러가 이미 나와서 만화를 모으고 있다면 박명수가 혹시 전략적인 퀸의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속으로 잠시 해봤는데 네. 근데 퀸의 브루들링까지 만화 150은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퀸의 브루들링이 조금만 더 만화가 내려간다면 그런 전략이 나올 법도 한데 지금 쓰기에는 타이밍상 엇갈리는 게 맞죠. 안 쓰는 게 맞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프로토스 같은 경우에도 멀티를 빠르게 가져가줬기 때문에 이후에 물량 싸움에 자신 있고 박명 선수도 아직까지는 프로토스의 견제에 피해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양 선수 다 해볼 만한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일 때 조심해야 될 게 그렇죠. 프로토스가 잊을만 하면 다크 드랍을 저거 본진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일단 아래쪽까지 가까이 네. 붙어서 언덕 위쪽에서 현재 타임플러의 움직임도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박명수. 빈틈이 없어요. 박명 선수 진영을 풀오브, 커세어, 정찰 싹 한 후에는 뭐 완벽하게 좀 대비가 돼 있고 박명 선수는 이번 공격에 대한 어떤 피해를 못 준 정신적 타격이 있는지 드론들이 잘못된 위치로 블레디 포인트가 돼가지고 나오자마자 파업하고 있어요. 네. 잠시 일할 느낌을 못 받을 만큼 네. 전투에 약간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고요. 박명수. 게이트웨이가 정말 너무나도 잘 늘어났어요. 송병구 선수가. 그러면서 드라곤 사거리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드라곤이 충원이 되고 옵저버가 나오면 이게 언덕으로 치고 올라올 것이거든요. 야, 그렇다면 박명 선수가 프로토스 기지의 언덕을 확실하게 잡을 것이냐, 혹은 여기서는 그냥 상대방에게 시간만 끌면서 이 럴커라도 최대한 살리는 것에 주로 갈 것이냐, 선택을 잘 해줘야 돼요. 네. 그냥 저 병력 잃어버리면은 이후에 프로토스 300명령 막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투포즈를 돌리고 있는 송병구. 게이트웨이가 더 늘어납니다. 뭐 큰 교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한 번 교전에 끝날 수 있을 만한 양을 지금 모으고 있는 송병구 7시. 게이트웨이가 10개까지 늘어났어요 지금요. 네. 송병구의 강점이라고 하면 뭐 본인 스스로 자기네 APM도 누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많이 되긴 하지만 진짜 이 객관적으로 보는 송병구 선수의 최대의 장점이 아니에요. 장점은 서로 합니다. 안정감이야. 안정감. 그렇습니다. 이거 충분히 네, 이거예요. 끊을 수 있다는 그 네. 병력의 안정감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뭐 테란전도 엄청나게 물론 질 때도 있죠. 하지만 송병구 선수가 보통의 경기들 특히 이기는 경기 보면 정말 안정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도발을 해도 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3분 교전에서 프로토스가 너무 이득을 많이 챙긴 부분이 드라군이 충원되기 전에 이렇게 라인 자체를 뚫어버리게 되면은 이후부터는 박명 선수가 어느 쪽에 럴커 라인을 잡아야 될지 약간 혼동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우왕좌왕하면서 오는 거 막기 바빠지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오버로드가 뻔히 보는 가운데 대놓고 멀티할 수 있는 그런데도 안정감이 느껴지는 병력도 이렇게 딱 길 지키는 거 보세요. 저글링 동선 생각해가지고 드라운 뒤쪽에 나와 있었던 거 이런 움직임 하이템플러 못 끊어졌습니다. 박명우 선수가 이거 송병구 트라우마에 걸려버리겠는데요. 이거 계속된 연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병력들이 나눠져 있는데도 잘라내지 못했거든요. 일단 박명 선수. 송병호 선수가 지금 11시 멀티를 가져가주고 있는데도 안정감을 주는 이유가 프로토스는 게이트웨이가 10개까지 늘어났는데 저거는 이제서야 해처리가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들려놓고 얻어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느낌이 강합니다. 일단 저걸 한번 던져주고 템플렉 스톰을 좀 계속해서 끊어주는 그런 움직임의 박명수. 네. 요즘 뭐 사이언스톰 활용이 막 마인드 제거하고 얼마나 럭셔리한 쓰임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저글링에 샤워를 하듯이 쫙 없애는 송병구 선수 오늘 사이언스톰 정말 제대로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서 6시 지역에 절 펼치고 있는 박명수 선수인데요. 자, 거기까지 방향들이 내려왔습니다. 송병구. 네, 이거 이 멀티 시도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박살이 나겠는데요. 양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지금은요 6시 멀티라든지 5시 멀티가 문제가 아니라 힘 대 힘으로 붙으면은 송병호 선수가 이건 압승입니다. 자, 뒤에 병력들이 더 오고 있는 상황에서 박명수 네. 글쎄요, 지금 언덕 위쪽에서 러커와 키라리스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다면 저거는 뒤쪽 저 저글링들은 정말 사이언스톰 딱
딱 두 방이면 다 녹아버리거든요. 6시 멀티는 어차피 관심도 없었어요. 이미 공이업 방위력까지 완료된 질럿 스피드업까지 끝난 상황에서 뭐 견제 순식간입니다. 네. 사실상 마패를 보여주는 그래서 거랑 다름없는 그래서 그냥 상황이고요. 갑니다. 박명수 생산된 저글링 상단으로 캐논이- 갑니다. 11시 네. 빈집에 대한 대비까지 철저하게 빈틈이 없습니다. 성병 선수 오늘 플레이. 여기서 박명 선수가 저글링으로 뭐 넥서스를 파괴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저글링만 다 잃어버린다면은 네. 명러시에 그냥 지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수비 녹았고 네, 나와있는 병력들 디파일러가 하나 정도 붙어줬으면 좀 수월했을 텐데 중간에 올라왔던 저글링도 그냥 녹습니다. 지금 네. 뭐 캐논만 깼고 질럿도 남아있고 프로브도 있기 때문에 송병 선수가 캐논 늘리는 게 낭비가 아닌 너무나도 적절한 안정적인 캐논이었어요. 자 저글링의 힘을 좀 쏟아 내구로 있습니다만 11시 끝에 캐논 깨고 말았거든요. 네, 프로브도 좀 공격해야죠. 네, 그나마 캐논은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캐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프로토스가 11시 지역 쪽에 병력을 좀 놔둬야 된다는 점, 그 점에서는 성과겠지만 방금 저글링으로 그렇게 많은 이득을 거두지는 않았어요. 일단 그러면서 12시까지도 해처리를 펼칠 준비를 합니다. 박명수 6시엔 저글링 대비를 해놨고요. 네, 매치 포인트에서 장기전을 가게 되면 테란이 역전을 하거나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2인용 맵이기 때문이거든요. 보통의 128, 4인용 맵의 자원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양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자원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 자원을 지키는 멀티라인의 수비 능력에서 테란이 좋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프로토스와 저그의 경우에는 그 부등식이 프로토스 쪽으로 유리하게 간단 말입니다. 그 전에 뭔가 균형을 깨는 공격을 저그가 보여줘야 돼요. 네, 여기서 저그 프로토스의 본진에 자, 이건데요. 자, 주요 건물들을 좀 박명수. 파괴할 필요가 있겠죠. 네, 일단 병력들이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면 6시 빠져나오는 네. 상황에서 본진 쪽으로 직접 갔습니다. 본진 쪽은 아무래도 빈지털에 대한 예방을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지금 예, 박명수 예. 얼마나 병력이 왔을까요? 디파일러 여기? 없나요? 디파일러? 디파일러는 아직까지 등장을 안 했습니다만 저글링은 이런 거 일단은- 건물 부수는 순식간이거든요. 네. 일단 아드레날린 없는데.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주요 건물들을 빨리 강전택으로 1.4 잘해줘야죠. 네. 자, 건물 이제 파괴 시간을 한정적입니다. 안 알려야 돼요. 플라카이브. 강민호 선수 지금 제대로 용단을 내린 거예요. 네. 기동성이 느린 프로토스의 약점을 잡고 있는 건데 이렇게 흔들기로 나가야 돼. 흔들기로. 예전에 김구현 선수도 예. 이런 좋은 상황에서 한번 역전 나간 적 있잖아요. 고강민 선수에게. 그렇죠. 순식간에 파괴하고 있어요. 네, 조금만 영적이- 집중을 해서 템플 아카이브까지 갖다 부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괴 되나요? 여기 템플러가 아직까지 파괴를 못 집중해야 돼요. 시켰어요. 집중해야 돼요. 강민호 선수. 자, 성대 그러면서 12시 올라왔고 뭐 일단 여러 가지 파괴했습니다. 저글링 노는 게 있거든요, 박명수. 박명 선수가 7지역의 프로토스 기지에 초토화시키면서 동시에 12지역을 수비를 해야지 박명수가 좋아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프로토스의 본대 병력은 아직까지 살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괜히 기본만 역적만 나게 만들었습니다. 프로토스에게. 자, 해처는 파괴됐고 전진된 질럿들을 잡아냈습니다. 박명수. 하지만 이게 11시. 야, 이거 좋아요. 박명수. 네. 기습으로 승부를 보는 거예요. 망정 야, 이거 선수. 넥서스까지 파괴할 수 있어요. 이거 이거. 깹니까? 송병 네. 선수가 너무나 고요하게 완벽하게 잘해주고 있었던 상황. 그렇죠. 이거 정상적이죠. 정상적이죠. 박명수. 정상적인 정면 승부로는 답이 없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럴 땐 흔들어야 돼요. 마구 어떻게든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오버로드 폭탄 드랍 아주 좋은 선택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버로드 그 드랍 이후에는 분위기가 박명수가 많이 왔습니다. 11시 넥서스도 깼고요. 12시는 내줬지만 그래도 11시 넥서스를 파괴함으로써 프로토스의 자원줄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당분간 좀 힘들 수밖에 없는 프로토스죠, 송병구. 네, 지연 짜서 계속 가야 돼요. 어차피 또 지금 갑니다. 본진 드랍도 계속 가고 극적으로 병력 몰리면 멀티 또 공격하고 계속 프로토스에게 압박을 가야 돼요. 그 본대 병력 모아있긴 하지만 자원적인 제한을 가해준다면 이 송병호 선수도 한순간 이 자원난의 허덕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야, 그것만 손을 잡거든요. 이번 공격으로 프로토스의 게이트웨이까지 점령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갑니다. 추가 병력이 자, 이거 없다는 깼으면 뭐 얘기예요. 없습니다. 이미 템플러가 네. 불 꺼졌고요. 추가 병력을 못 오게 할 수 킵니다, 있다는 송병구. 얘기예요. 송병구는 반대로 마지막 올인러시를 준비했어요. 이게 가서 다 끝내야 되거든요, 송병구는요. 네, 근데 하지만 옵저버가 지금 한 개밖에 없다는 거. 5.5입니다. 5.5 두기. 이거 5.5 이거만 네. 어떻게 처리하면은 박명수 이병헌들 힘 못 쓰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진은 이미 끝났고 송병구는요. 옵저버를 울트라. 옵저버를 스토리를 잡아서 그걸 막겠다는 생각보다는 병력을 소모를 시켜서 없애야 됩니다. 괜히 옵저버 잡겠다고 히드라로 강제 어택하거나 스톤지 거기에 컨트롤하다가 쓸데없이 병력에 손해보거든요. 차라리 지금은 차근차근 병력을 줄여서 자, 이런 식으로 줄이면 그게 바로 그렇죠. 박명수죠. 저그의 생산력으로 병력을 계속 줄여요. 그러다 보면 게이트가 없는 프로토스는 보급이 끊기고 끝나는 거예요. 지금 0대6이라는 스코어가 있었고 분위기도 좀 송병구가 많이 가져갔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에 드라마는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박명 선수 7시 쪽에 드랍가면서 연계 공격 가면서 동시에 12시를 내주면서 야. 살을 주고 뼈를
뼈르치는 야, 11시 이거 크죠, 지지! 지지! 박명수. 이 승리 큽니다. 이 승리 정말 큽니다. 네, 정말 박명수 불리한 상황에서 살을 주고 뼈를 치는 11시 넥서스를 파괴하는 성과를 딱 거두다 보니까 정병 선수가 프로토스 11시 기지의 본진은 내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었는데 11시 넥서스를 내주면서 홍명 선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것이 일합승부 아니겠습니까? 야, 전반적인 계속 송병구 유리하다, 송병구가 이긴다, 0대5 신경 안 쓰고 박명수 한 방에 끝냈습니다. 이 정파의 초절정 고수가 있다면 그 정파의 한 단계 낮은 방법으로 뭐 절정 고수가 똑같은 정파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파가 돼야 돼요. 드랍해야 돼요. 폭탄 드랍의 선택 박명수. 그 벼락 끝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병력이라 생각했습니다. 상대편 본진에 들어가면서 상대편을 좀 흔들어 놓은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병력이 박명수에게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었어요. 네, 그렇죠. 송병호 선수가 아무래도 그 저그의 빠른 하이브 체제이다 보니까 드랍에 좀 많이 취약을 했었는데 본진의 캐논 이외에 하이테클러가 없다는 점, 그 점을 박명수가 제대로 찔렀어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1승 이상의 승리를 하이트 스파키즈 박명수 선수가 얻어내면서 먼저 하이트 스파키즈가 삼성전자 칼을 상대로 1등을 앞서갑니다. 잠시 설마 듣고 저희는 두 번째 세트 심판의 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